드디어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한 발 늦게 감상했습니다.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이렇게까지 기다려본 경험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편에 해당되는 귀멸의 칼날 4기 합동 강화 훈련편 엔딩이 진짜 역대급 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스로 보고 싶었지만 좋은 자리가 이미 매진이라 실패를 했고요. 결국 슬프지만 일반 극장에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N차 관람을 할 예정은 있고요. 그래서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본 애니메이션 작품들 중 어떤 비주얼과 청각적인 면에서 거의 최고의 경험을 한 느낌인데요. 제대로 돈 냄새 나는 영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역시 믿고 보는 유포터블이었습니다. 작화 연출이나 음악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험을 하고 싶거나 혹은 이미 느꼈던 모양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약 201만 명이 감상을 했고, 일본에서는 약 1800만 명이 감상하며 역대 일본 영화 흥행 랭킹 3위에 등극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약 한 달 후쯤에는 1위도 가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제작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손익분기점은 확실하게 넘은 것으로 보여지죠. 아무튼 이번 영화는 귀멸의 칼날 4기의 후속 작품으로 이전 작품들을 보지 않은 관객들은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요약본이라도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감상하고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기반한 리뷰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영화 관람 후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영화는 암조 히메지마 교메이가 귀살대의 묘비를 지나가며 귀살대의 당주인 우보야시키가 죽기 전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4기의 엔딩은 생략되고 바로 무한성의 장면으로 전환된 뒤 귀살대원들은 혈귀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자잘한 전투 이외에 총 3번의 큰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먼저 충주인 신호부는 어느 궁정 같은 방에서 여자들의 시체를 먹고 있는 상현이 도우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우마는 과거에 신호부의 언니였던 카나에를 죽였었고, 원수를 눈앞에서 발견한 신호부는 이제껏 감춰왔던 분노를 표출하며 도우마에게 달려드는데, 그녀는 작은 체구 덕분에 힘이 부족하여 혈귀의 목을 벨 수가 없었죠. 대신 스피드와 독을 조합하여 도우마를 공격해보지만 어떠한 독도 간단하게 회복하는 도우마를 상대로 점점 상처를 입다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제니치는 상현 6 카이가쿠를 만나게 되는데요. 카이가쿠는 제니치와 같은 스승 밑에서 번개호흡을 배워 공동 후계자였다가 혈귀로 변하고 마는데, 그것을 비관한 스승 후아지마 지고르를 할복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이에 분노한 제니치가 더 이상 그를 사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투가 펼쳐지고, 번개호흡 1형만 쓸 수 있는 제니치와 1형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쓸 수 있는 카와가쿠의 대결은 점점 제니치가 밀리는 추세로 변합니다. 하지만 제니치는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이 새롭게 만든 7형 화레진이란 기술로 카이가쿠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탄지로와 기우는 같이 붙어다니며 혈귀들을 처리하다 상현 3 아카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랭고쿠를 쓰러뜨렸던 아카자를 상대로 고전하던 탄지로는 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고, 무아의 경지로 살기를 지우며 새로운 경지에 발을 들이게 되고 기우와 함께 아카자의 목을 베게 됩니다. 하지만 목을 베어도 그는 재생하게 되는데, 힘이 떨어져 칼을 놓친 탄지로가 대신 내지른 주먹을 맞은 아카자는 과거에 하쿠지란 이름의 인간으로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병에 걸린 아버지의 병수발과 약값을 위해 나쁜 짓을 일삼았던 하쿠지는 그것에 비관한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세상에 분노하며 폭력을 휘두르다 무술 도장의 관장 케이조를 만나게 되어 흠씬 두들겨 맞으며 패배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쿠지는 케이조의 부탁으로 그의 딸인 코유키의 간병을 하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 케이조는 자신의 딸을 정성스럽게 보살핀 하쿠지에게 도장을 물려줌과 동시에 사이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코유키도 자신의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줬던 하쿠지에게 고백을 하자 그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며 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시기하던 다른 도장의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케이조와 코유키는 모두 죽게 되고, 분노한 하쿠지는 그 도장의 사람들 67명을 맨손으로 살해하게 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무잔을 만나 혈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쿠지였을 때의 기억을 되찾은 하쿠자는 혈귀로서의 재생을 거부하며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압도되는 부분은 바로 이 영화의 배경작화인데요. 스케일이 큰 공간임에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내부의 디자인과
끊임없이 변형되는 구조물로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다채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화면 전환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바로 그 공간에서 다양한 카메라 구도와 함께 돈냄새 풀풀 나는 미친 CG로 펼쳐지는 결투 장면은 속도감과 타격감을 확실하게 구현하면서 원작 만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선명한 입체감을 더해 정말 눈이 확 트여지는 탁월한 시각적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작화에 몰입감을 심어주었던 것이 음악인데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박진감 넘치는 OST가 결투의 순간마다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히 영상대에 깔리는 느낌이 아니라 캐릭터의 극적 감정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차원이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주인공들이 고난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마다 음악도 같이 고조되면서 관객들도 함께 숨을 고르고 다시 전투에 몰입하게 만들었죠. 다만 영화에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그중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전개의 호흡 문제였습니다. 영화의 전개 방식이 액션과 회상을 오가며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회상의 장면 연출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격렬한 전투가 한창 무르익을 때마다 캐릭터의 과거가 플래시백처럼 삽입되고 그 장면이 곧 캐릭터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물론 이런 장치는 캐릭터의 감정을 깊게 이해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긴장감이 끊기고 몰입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TV판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됐던 연출 패턴을 그대로 영화로 가져오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요. TV판은 한 화가 오프닝과 엔딩을 제외하면 20분 내외니까 짧게 몰입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속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보는 관객 입장에서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긴 러닝타임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상영시간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입이 떡 벌어지던 액션 연출도 후반부에는 점점 둔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이 바로 과하게 설명하는 대사인데요. 영화의 장면 자체만으로 감정과 여운을 느끼고 싶은 순간에도 등장인물들이 직접 상황을 설명해버립니다. 덕분에 영상이 주는 감흥이 반감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보는 관객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에만 머무르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도한 나레이션과 설명이 오히려 감정을 약화시킨 느낌이었죠. 아까 말한 전개호흡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이 관객을 배려한 쉬운 설명일 수는 있겠지만, 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몰입을 방해하는 순간이 잦았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TV 애니메이션식 전개를 그대로 영화로 가져오면서 전개적인 호흡 문제, 너무 긴 러닝타임, 그리고 과도하게 설명하는 대사 때문에 몰입이 끊기고 피로감이 쌓이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훨씬 상쇄하는 배경의 디테일과 압도적인 작화 연출, 웅장한 음악까지 매우 강력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작품이라 극장에서 무조건 감상하라고 추천해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서 빨리 남은 2편의 극장판도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